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입니다. 진행의 박소연입니다. 이렇게 올라갈 것을요. 어제 그렇게 빠졌네요. 정말 참 밉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꼭 뉴욕장 마감될 그 장 시작될 즈음 되면 뭔가 시장 완화적인 코멘트를 내놔서 우리 시장은 그렇게 밀려났는데 미국 증시는 또 이렇게 또 그냥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또 더 올라가는 것 좀 보세요. 우리는 사실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어제 밀린 거 반의 반 정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회복을 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변동성은 크고 그 이전에 급락했던 거를 완전히는 회복 못하는 그런 모습이 최근 들어서 좀 확인돼서요. 변동성 장세에 대비한 대응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난이도는 최상으로 치솟고 있는 그런 3월 끝자락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얘기 여러모로 할 텐데요. 어제 이 시간에 우리 계속 속보 전해드렸잖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그 에너지 인프라 그 주요 시설에 대한 공격을 한 5일 정도 미루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 선물지수 반등 나오고 갑자기 환율 안정세 찾고 비트코인 올라가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네, 뉴욕장은 더 추가적인 이제 올랐고 우리도 반등 나왔지만 어제 그렇게 초토화됐던 것만큼은 돌려놓지 못한 모습이 오늘 나왔는데 매번 이런 식입니다. 예전에 관세 이슈 나왔을 때도 그랬어요. 관세 협상에 있어서도 확 쪼다가 끝 무렵 돼서는 슥 꼬리 내리면서 할래? 이제 협상할래? 이런 식으로 수를 드는 트럼프 대통령. 벼랑 끝에서는 꼭 치킨아웃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트럼프 그 타코 Always 치킨 아웃이라는 신조어가 계속해서 이제 기사마다 오늘도 꼬리를 잇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회복되기는 하는데 너무 어지러워서 엇박자 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요. 시장 중심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픽으로는 어제 시장 무너질 때도 그래도 좀 선방했었던, 그리고 오늘 이제 회복되는 국면에서도 또 선두에 섰었던 광통신, 통신 장비 관련한 쪽 한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역시나 모멘텀이 있기에, 이슈가 있기에 그러하겠죠.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도 허다한데요. 엔비디아가 주축이 되어서 이제 댄스랑 CEO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차기 반도체는 광 반도체가 될 것인데 거기에 이제 구리선이 아니라 광섬유를 넣을 것이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보였단 말입니다. 자, 관련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끌어 가도 될런가, 또 관심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클래스 오늘도 내일을 위한 준비 서둘러서 해볼게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박태준 위원, 이다리 위원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눕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대주제 보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 타코에 울고 웃는 시장이라는 타이틀 박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하나하나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 이제 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 더더욱이 그런 모습인데요. 한마디 하면 국제주가가 팍 올라가고 또 한마디 했다면 딱 진정되고 너무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힘이 드는 거죠. 박태준 위원님. 네. 이번 주 남은 한 주도 남은 3월 이란 전쟁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러한 변동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시각 좀 들려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울고 웃는 그런 어떤 흐름이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뿐만이 아니죠.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어지러운 그런 장세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반등이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반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얻어맞은 거에 비해서는 오늘 되돌림이 좀 약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유가의 어떤 급등락, 그리고 이제 환율의 어떤 급등세, 이런 혼란스러운 국면은 당분간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처음 3월 초반에 또 중동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의 어떤 반응도보다는 훨씬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지배를 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아마 3월 말로 갈수록 낙폭이 좀 심화되는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극복을 하고 지금 현재 6,000포인트 이상까지 우리가 좀 경험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지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투자 여러분들은 너무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변동성, 이런 어지러운 장세, 여러분들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응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또 좋은 또 대응 방법이다라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괜히 또 섣부른 예측 가지고 매매를 또 빈번하게 한다거나 또 B2, 또 신용을 쓴다거나 이런 레버리지를 또 사용해서 잘못하게 되면 또 큰 손실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괜히 예단을 통한 잦은 매매보다는 좀 관망을 하고 좀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5일 동안 유예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또 유가가 급락을 하고 또 주가가 좀 올라오는 그런 어떤 구심점이 됐습니다만은 이 5일 동안 사실 또 주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증시 자체는 매수세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어제 하락폭 대비해서 오늘은 상승폭, 특히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이 매수 심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번 주 내내 매수 기조가 좀 강하게 유입되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뭐 트럼프 관련된 이야기들 또 중동 관련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상반된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지만 당분간은 매수가 좀 약한 흐름이 또 이어지지 않을까란 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 변동성 장세를 활용해서 일단 저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또 추후에 또 지금 뭐 1부, 2부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어떤 점프업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코스닥의 비중을 좀 늘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반도체면 반도체, 바이오면 바이오, 2차전지면 2차전지, 코스닥의 대장주가 누가 될 것이냐, 또 어떤 섹터가 될 것이냐 굉장히 궁금합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한 종목하고 또 바이오 한 종목을 소개시켜 드려보겠는데요. 코스닥에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오늘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줬던 원익 IPS입니다. 이 종목도 조정이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습니다만 오늘 대량 거래량과 함께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이 종목은 일단 조정이 완벽했다는 점 그리고 또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지난 1월 달에 돌파를 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시장에 지금 시총이 12위권까지 바짝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12위권 안에 다시 한번 지집할 수 있을지에 관심 여부를 좀 갖고 우리가 원익 IPS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알지노믹스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바이오에 사실은 코스닥의 신고가 종목군들이 거의 없죠. 삼천당 제약하고 알지노믹스 이 종목이 신고가를 좀 돌파하는 유일한 바이오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강한 하방 경직성을 거래량 없이 보여줬다는 점 이런 점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서 앞으로 뭐 AICR에 대한 어떠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가 된다라고 한다면 삼천당 제약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바이오의 어떤 섹터의 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알지노믹스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계속 이제 강조해 주셨던 종목들 한 번 더 체크하면서 여전히 관심 둬야 된다라는 시각 전해 듣습니다. 극심한 변동성이 3월 초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한 달 내내 우리를 애먹이고 있습니다. 이달의 위원님, 이렇게 지금 보니까 급락이 나오면 분명 반등이 나오고 주구장창 폭락 나오는 그런 시장은 아닌가 봐요. 그런데 이게 타이밍에 맞춰서 투자를 한다는 게 너무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 이제 휘말리지 않을 만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뭘 봐야 돼요? 뭐 실적 봐야 돼요? 뭐
뭐 다른 뭐 이슈를 봐야 됩니까? 뭐 좀 포인트를 챙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실까요? 뭐 실적을 먼저 보자면 일단은 1분기 실적은 다음 달에 발표가 되죠. 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또 2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주식 시장은 실물 경제를 6개월 정도 선반영을 한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반도체 소부장 섹터를 보면 이미 실적이 잘 나올 기업들은 이미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즉 1분기 실적은 대부분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아마 시장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실적이 발표될 때, 호실적이 발표될 때가 단기적 고점이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생물이고요. 그리고 주가는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기대감을 선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제 와서 실적주를 모아간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대감이 살아있는 섹터에 집중하시는 게 오히려 또 계좌를 달달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의 주파수 경매와 통신사 투자 확대 이슈, 이러한 이슈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통신 장비 섹터, 금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쪽으로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고, 또 1분기 실적도 좋고, 또 현재 글로벌 메모리 3사에 대한 이러한 고객사들의 장기 공급 요청이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칩메이커들의 설비 투자와 이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어서 종목을 두 종목 정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MTX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 전공정 중에서 핵심 공정인 식각과 증착 분야에 사용이 되는 고기능 정밀 부품을 제조하는 전문 소재 부품 기업입니다. 지난 12월에 점심방송 달달한 10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달달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버행 이슈가 해소되는 지난 2월에는 본방송을 통해서도 또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메모리 3사를 모두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고 또 마이크론에서는 2025년 최우수 협력사로 또 선정되기도 한 그러한 기업이고요. 또한 최근에는 코스닥 150 편입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까지 함께 받고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행보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지라인이 13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이렇게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동사는 이동통신 중계기라든가 광통신, 광전손 장비라든가 그리고 오픈랜 관련해서 기지국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지난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6G라든지 오픈랜이 상당히 부각이 됐었거든요. 특히 그중에서도 중국의 저가 장비에 의한 독점 구조를 깰 수 있는 오픈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사는 이미 북미 시장에서 오픈랜 관련해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기술력을 이미 입증한 그러한 기업이고요. SK텔레콤이 주도하는 양자암호 시범 사업에도 참여하면서 현재 통신 장비에 대한 기술력과 또 통신 보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통신장비 섹터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듯이 동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매물대를 돌파하고 본격적인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자, 52주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시세 분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을 해본다라면 12,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굉장히 빠르게 통신 장비 섹터 내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시장이 흔들려도 이런 종목들 또 눈여겨서 또 잘 보고 있다가 포트에 이제 비중 실어 놓으면 좀 그래도 좀 단단한 묵직한 움직임 또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판이 되어줄 겁니다. 한번 눈여겨볼 거고요. 앵커픽에서 이제 통신 장비, 광통신 관련한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 주시면서 이다리 위원님도 계속 꾸준히 이제 눈여겨볼 필요 있다 말씀 주셨는데요. 엔비디아에서 쏘아 올린 화살에 이 쏘아 올린 공에 국내 광통신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그냥 불이 제대로 붙었습니다. 박태준 위원님이 보시기에 네. 이 이슈 조금 길게 가져갈 만한 이슈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또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에 들어오는지 챙겨주십시오.
사실 최근에 뭐 전쟁 이슈 때문에 시장이 조금 밀리고 대형 지수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조금 둔화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틈새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GTC 2026에서 젠슨 황의 또 발언도 있었죠. 뭐 광반도체, 또 광통신, 미래 전략으로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에서도 관련 광 트랜시버 관련 미국 종목 이게 뭐 6조 달러를 뭐 투자한다 뭐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종목군도 굉장히 많이 속출을 하고 있고, 그동안 장기 불황에 따라서 저가에 있다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힘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이런 테마로 인해서 좀 올라오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뭐 전체를 다 아우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이 틈새를 활용해서 이 유동성이 계속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특히나 오늘 뭐 동전주에서 저가형 이런 관련 종목군들이 대거 상한가를 좀 기록하고 있고, 연속적인 어떤 시세를 주는 그런 종목군도 좀 있습니다만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구별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이 광통신 사업 같은 경우에는 AI 시대를 맞아서 이 방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또 빛의 속도로 또 빠르게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인프라에 대한 어떤 대규모 투자도 분명히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관련 종목군들이 단순 망 사업자, 단순 어떠한 장비 업체를 넘어선 AI 핵심 인프라로 거듭나면서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질 때가 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군들은 바닥권 대비 벌써 10배 이상 오른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배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신고가를 돌파하고 현재 오르고 있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단순 테마를 떠나서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일부 종목군들은 바닥권에서 또 흑자 전환으로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도, 옥석 같은 종목군들도 좀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 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금 뭐 틈새를 노려서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괜찮습니다만은 긴 안목으로 또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관련 종목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또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 두 종목을 한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파이버프로입니다. 최근에 저는 12월 달에 우주항공 테마를 또 관점으로 이제 이 종목을 좀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는 이 광통신 분야에 또 이 광 중계기라든가 계측기를 또 공급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또 그쪽 테마로 또 엮이면서 오늘 또 신고가를 좀 돌파를 했습니다. 상한가를 좀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의 대량 거래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또 이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서진 시스템인데요. 이 종목 역시도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종목으로서 3만 원 돌파 이후에 이제 5만 원까지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뭐 거대한 광통신 생산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전쟁 이슈도 전혀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다 극복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파이버프로, 선시스템, 신고가 종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고가 전략 하에 또 이 종목들이 또 선정이 되네요. 여전히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입니다. 이달의 위원님, 광통신, 광반도체 뭐 이런 이야기 이제 더 이어나가 볼까 하는데요. 진짜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 안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5G 뭐 요거 막 뭐 상용한다 막 이랬을 때 이제 몇몇 종목도 튀어 올랐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무더기로 오늘 보니까 관련주 상한가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종목도 눈여겨봐야 될까 좀 아이디어 좀 주세요. 네, 통신장비 섹터는 제가 작년 10월부터 방송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2026년에 주목해야 될 섹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올해 들어서는 마지막 쇼티지라는 이러한 그 키워드로 여러분들께 본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도 한 섹터가 바로 통신 장비 섹터죠. AI라든가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우주항공, 방산, 드론 이와 같은 현재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산업이 데이터 트래픽 급증 사업입니다. 이러한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력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통신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가장 큰 이벤트는 누가 뭐래도 미국의 주파수 경매죠. 통신사들이 신규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인프라 네트워크를
확충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장비 발주가 본격화되고 이러한 상황인데 미국 정부가 현재 그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고 있죠. 그렇게 된다라면 그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한국의 통신 장비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통신사들의 한국산 장비와 부품을 대체 수단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통신 장비 테마 계속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 소개해드릴 때 아마 여러분들이 작년 10월에 그 통신 장비 섹터 말씀드릴 때 너무 먼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네, 하지만 오늘 보셨죠? 정말 무더기로 상한가에 안착하는 통신 장비 테마의 흐름을 보셨을 겁니다. 본 방송을 시청하신 분이라면 미리 통신 장비 테마를 선점하실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그 통신 장비 섹터에 대해서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10년 만에 돌아온 대세 상승 사이클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기보다는 일단은 그 좀 길게 끌고 가는 그러한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난 그 전력 설비 사이클이라든지 또 현재 진행 중인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이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은 이 통신 장비 sektor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다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또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여의도 클래스 시청하시면 또 체크 정보를 받아가실 수가 있겠죠. 자,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RFHIC 보실 수가 있는데 정말 아무리 저점 대비 많이 오른 종목이다라고 해도 통신 장비 섹터에서는 이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라갈륨 기반의 RF 전력 증폭기와 트랜지스터를 개발하는 기업이죠. 삼성전자라든가 노키아, 에릭슨과 같은 글로벌 고객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이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라갈륨에 대해서 대량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작년이죠. 레이더나 유도 무기용 RF 모듈의 글로벌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다른 통신 장비 관련주들보다 굉장히 바닥권에서 빠르게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통신이나 방산 부문에서 핵심 공급망으로 평가받고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 계속해서 좀 추적해 보시자.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땡큐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한 종목을 더 보자면 TMC를 보실 수가 있죠. 팔방미인입니다. TMC 같은 경우는 국내 선박용 케이블 시장 점유율 50%, 그래서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고 또 원전 에너지 인프라인 고부가 케이블 사업 확대 기대감, 그래서 요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2022년이었죠. 미국의 광 케이블 커넥터 기업인 암페놀의 공급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에 진출을 했고 또 최근에는 암페놀의 광통신 케이블 에 대한 이러한 공급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안착하기도 했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섹터와 엮여있는 팔방미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는 시장에서 통신 장비 기업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일 차트 보시면 음봉을 그려내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봉으로 그려내고 밀어내면 오히려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종목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 이제 지적을 해주셨지만 작년 10월에 이제 통신장비 섹터 봐야 되는 때 됐다라고 말씀 주셨을 때 진짜 갈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참 한 발 앞서서 트렌드 진짜 잘 읽으시죠. 통신장비도 그렇고 이번 거 스페이스X 그랬잖아요. 작년 양자암호 때 진짜 그랬거든요. 다양한 이슈들을 한 발 빨리 읽고 싶다. 여의도 클래스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 있는 인사이트였고, 저희 이제 점검을 했고요. 앵커픽 점검을 했고요. 이제는 두 위원님들의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피러 가겠습니다. 네, 박태준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안 먼저 챙기겠습니다. 첫 번째로 큐리언트 볼게요. 지금 올해 들어서 한 2번 정도 목표가 상향 조정 시켜놓고 저희 지켜보고 있어요. 위원님, 현 시점에서 중간 점검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목표를 좀 높여드렸는데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좀 심하게 조정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은 추세가 건재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사실
이 바이오 종목 중에서 몇 안 되는 재무 구조가 우수한 그런 또 종목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해드렸고요. 특히나 500억 이상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2,000원 목표가 지난 1월 말에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상황 속에서 6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만 원까지 목표가를 좀 상향시켜 드렸는데 지금 최근 거래를 줄이면서 4만 원대 초반까지 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 신규 매수도 가능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요. 지금 목표가 6만 원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여전히 저희 목표가 저희 홀딩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리마 챙겨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이제 어떻게 바라볼까요? 역시 목표 가격 상향 조정한 채로 저희 잘 수익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챙겨주세요. 네, 이 종목도 12월 말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렸던 종목인데요. 목표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을 시켜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래가 없이 안정적으로 다시 한번 5만 원대 진입을 했다는 것이 매력적이다. 다시 한번 5만 원 이상의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목표가 6만 원까지 한번 지속적으로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고가 종목군들 우리가 발굴해내는 방법들 또 신고가 매매하는 그런 방법들 저랑 소통 창구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돌파 종목군들 또 신고가 돌파 매매법 궁금하신 분들 지금 휴대폰 카메라로 밑에 있는 QR코드 접속하시면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셔서 소통하시면서 여러분들 어려운 시점에 많이 여러분들 도움 받으시고 또 수익률 향상에 적극적으로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접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이다리 위원님의 종목도 챙겨보겠습니다. 제놓고 볼까요? 포트폴리오 들어온 지 이제 며칠 안 된 종목이고요. 어제 시장 영향 받아서 모두가 좀 힘들었죠. 제노코도요. 그런데 오늘 더 크게 반등을 확 해버립니다. 더 많이 올랐어요? 위원님, 어떻게 볼까요? 네, 더 많이 가야죠.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제너코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하나시스템이 한국항공우주의 지분을 취득을 하고 또 동사는 그 한국항공우주의 자회사로서 또 앞으로 하나그룹이 지분 인수를 한 거에 대한 또 수혜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스페이스X IPO를 통한 우주사업 부문의 리레이팅과 더불어서 한국항공우주와의 그 시너지에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차트 바로 보시면 동종목 같은 게 제가 목표가를 34,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고점을 넘어선 자리인데 금일 충분히 그 자리를 돌파하기 위한 강한 흐름이 나타난 만큼 계속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제노코와 같은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서 통신 테마와 같은 이러한 시장에 대한 테마 이런 부분들 그 안에 주도주를 미리 선점하고 또 그 부분을 알고 싶다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 찍어서 입장하시면 시장에 대한 정보, 테마에 대한 정보 또 종목에 대한 정보까지 함께 얻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종목 더 챙겨볼게요. 자란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포트에 들어온 날 한 10% 수익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님, 이 종목 현재 다시 한번 챙겨주신다면요? 네, 자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그 통신 반도체나 광통신에 대한 광통신 솔루션 개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동종목 지금 바로 차트를 보시면 현재 한 차례 시세를 분출하고 잠깐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 통신 장비 테마군에서 테마가 확산이 확대가 되면서 종목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죠. 충분히 시세를 한 차례 분출하고 쉬어가고 있고 안 갈 종목이 아니라 쉬어가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시해드린 목표가 67,000원까지 홀딩하시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잘 챙겨보아야 할 종목들입니다. 이제 새로운 종목을 하나씩 넣어볼게요. 박태준 위원께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하나 네. 주십시오.
최근에 핫한 통신 장비 업종에서 준비를 좀 해봤는데 네. 적자가 지속이 되었던 종목이라서 조금 갈등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흑자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바닥권 탈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뭐 단기적 접근보다는 좀 길게 사 모으는 그런 전략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입니다. 감자를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이 좀 이어져서 이제는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만 좀 해소가 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또 이 광통신 또 장비 업체들의 어떤 흐름들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RF 부품이라든가 라디오 시스템 그리고 기지국 안테나 무선 통신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방산 업체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자동차 부품주로도 또 들어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AT&T라든가 미국 주요 통신사들이 또 지금 현재 네트워크 장비 고도화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흑자 전환이 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전고점을 넘는 또 신고가 종목이 또 탄생을 했습니다. 글쎄요, 거래가 적당했다라는 점을 봐서는 단기적인 상승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목표가 1차 5,0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매 가격 3,000원 주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이스테크입니다. 박태준 위원님의 새로운 종목이었고요. 이달의 위원님의 종목은 뭘까요? 위원님도 하나 주십시오. 네, 저도 통신장비 섹터의 코이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전송장비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광전송에 대한 장비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내 기업 최초로 국가 공인 양자키 분배 장비 보안 인증을 획득한 기술력 있는 기업이고요. 또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 흑자 전환을 한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는 어느 정도 돌파하고 52주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서 통신장비 테마 내에서 충분히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 7,700원, 손절가 5,6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위버를 또 역시 주목을 해주십시오. 잠시 뒤 무료 방송 이어지고요. 박태준 위원님께서 오늘도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오늘도 신고가 매매에 대한 어떤 기법을 소개해 주십니까? 네, 오늘 주제는 신고가 돌파 매매 기법은 마법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고가 돌파 종목을 우리가 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관련 종목군들도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삼천당 제약을 신고가 매매 기법으로 발굴을 해드려서 지금 현재 함께 하시는 분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신고가 매매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하시는 전략 종목군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 바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준 위원님과 함께 하시죠. 자,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 이달의 위원 박태준 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레벨업 여의도 클래스로 넘어왔습니다. 이분 늘 그러시죠? 물려도 반도체에 물리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반도형 위원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무슨 이야기 준비하셨을까 너무 궁금해요. 오늘도 반도체 얘기입니까? 네. 럭키세븐 김도영이가 혹시 반도체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AI 산업이죠. 이 안에서 우리는 이때까지
제가 반도체 강의를 벌써 몇 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세부적인 포인트. 이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소부장단에서 신고가의 행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뭐 대덕전자라든지 두산 테스나, 주성 엔지니어링 모두 다 100% 이상의 성장, 상승력들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옆에 있는 사진과 지금 실물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인물이라고 하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측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시에서 SK하이닉스가 11조 9천억 원, 거의 12조 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자, ASML에 EUV 장비를 도입하겠다, 양수양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SK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6세대 원C D램에 대한 공정 전환 가속화, 여기에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과 종목 선택, 그리고 종목 솔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를 좀 보도록 할게요. 투자 규모는 11조 9,496억, 12조예요. 12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금액이 코스닥 시장에 그냥 딱 상장이 되면 시총 15위 정도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기간이 2026년 3월 24일 오늘부터 해서 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 목적이 그냥 다른 거 볼 필요 없이요. 여기 제 아래에 있는 AI 메모리 캐파 조기 확충. 이제 SK하이닉스도 초미세화 공정에 뛰어들면서 본격적인 경쟁을 통한 기술적 우위를 보여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첨단 공정 인프라를 이제 선제적으로 구축을 할 건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용인 클러스터 관련된 이슈와 청주 M15X 공장에 대한 가동을 대응하기 위한 그런 포인트, 그리고 EUV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EUV의 구조적 증가를 통해서 노광장비 쪽에 대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SK하이닉스가 새로운 반도체 기술력에 대한 확대, 여기에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을 우린 집중해야 되겠죠. 자, 전형 소재로서는 포토레지스트리, 그리고 펠리클, 린스 등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정밀, 초미세화 계측 장비에 대한 소모량, 이쪽에 규모가 동반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본다면 제가 8월 28일 날 안내드렸던 SK하이닉스 26만 6천 원이었어요. 지금 130만 원 언저리까지 갔다가 지금 100만 원에 대한 트라이를 다시 한번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데 100만 원만 가정해도 지금 300%가 상승한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럼 이 SK하이닉스의 성장 동력으로 우리는 어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느냐. 이제 소부장단 안에서 조금 더 강력한 상승력을 맛볼 수 있는 이쪽에 집중을 하자. 자, 첫 번째 종목이에요. 직납 그리고 지분 투자의 벤더라고 불릴 수 있는 동진세미캠이죠. 사실 이 동진세미캠의 차트 모양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1월 달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라왔어요. 드라마틱하게 올라왔지만 3월 달에 충격을 아직 해소를 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UV 지금 현재는 SK하이닉스의 EUV 시장에 대한 진출이기 때문에 EUV 포토레지스트리 국산화 메인 벤더, 여기에 집중적인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소모품에 대한 매출이 직접적으로 실적이 꼽히면서 이제 본격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시기가 더욱더 앞당겨진다라고 볼 수 있죠. 저가 매력도, 그리고 눌림목에 대한 매매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 지금 초록색 선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60선이라고 하는 점, 여기에 집중하시고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종목은 딱 이 종목인 것 같아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버레이 계측 장비에 대한 기술력을 부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지금 하단 자막에 오버레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오버레이 계측 장비가 이번 SK하이닉스의 EUV 공정 투자에
가장 핵심적인 측면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전일자, 이 큰 장대 항목 혹시 보이시나요? 전일자 23일 날 오전 방송, 럭키세븐이라고 하는 그 프로를 통해서 오전 방송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목표가 4만 원 잡아드리면서. 오늘 정말 우리가 원했던 그런 공시가 튀어나오면서 장중에 36,500원 정도까지 상승에 대한 동력을 정말 잘 보여준 그런 타이밍이다. 이제 신고가를 완전히 뚫었습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 안에서 이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장주만 봐야 되는 시장이 있지만 이 대장주가 잠깐 쉴 때 우리도 잠깐 이 관련 종목들로 인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수익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자, 중요한 건 이 포인트예요. 오늘 SK 하이닉스가 12조 원에 대한 EUV 공정 장비를 반입했다라고 하는 이슈에 동사가 아까 오버레이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죠. 이 기술력을 부각시키는데 누구의 지분 투자가 들어왔어요? SK 하이닉스의 지분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종목이 우리에게 또 하나 정말 재미있는 매매 그리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매매가 진행되는 것. 강조드리는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 무조건 시총이 높은 종목이 좋다? 그것이 아니라 이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복잡하고 수많은 기술들의 집약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한 전략. 반도체 전략이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하는 점.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오로스 테크놀로지로 수익이 신고가 돌파가 또 나타났어요. 이런 전략으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단에 나가는 QR코드를 통해서 이 김도영, 아니 반도형, 럭키세븐 반도형의 반도체 전략. 또 한 번의 신고가 돌파를 우리는 또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으로 딱 찍으시면 소통창구로 입장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잠시 후 무방에서도 추가적인 전략 포인트를 잡아드릴 거예요. 자, 다음 종목은 FST.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리가 점점 이뻐지면서 이제 삼각 수렴에 대한 포인트가 42,000원 정도로 잡히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이제는 전고점 돌파 이후에 신고가 행진까지 진행도를 높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수혜주 두 번째는 펠리클, 특수케미칼. 그래서 YC캠이 3월 달에 급락이 나타나는데 이 급락한 부분을 지금 다 회복했어요. 신고가 돌파 이후에 한 번 더 눌렸죠? 눌림은 곧 우리에게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반도체 섹터, 제가 오로스 테크놀로지, YC캠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해서 신고가의 행진에 우리는 집중도를 높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설 투자까지 진행했죠. 자, 다음 페이지 SNS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텍도 굉장히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의 신고가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시장에서 정말 단타, 초단타 이렇게 대응하신 분들은 한 번만 삐끗하면 정말 계좌가 크게 망가지는 그런 전략들이 나타났던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계속 말씀드리는 물려도 반도체에 물리시면 큰 걱정 없이 회복에 대한 속도가 더욱더 빠르다라는 것. 물렸지만 수익 전환이 가장 빠르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딱 써 있어요. 초기 수주 모멘텀. 아까 전에 제가 어떤 단어에 집중하자고 그랬죠? 오버레이. 지금 현재 대장은 누구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다. 자, 후행적인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 그렇게 본다면 EUV, 포토 레지스트리 이쪽에 집중도를 높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몇 가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산 테스나 볼 거예요. 어제가 관건이었잖아요. 어제 시장에서 진짜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았었고 했는데 어제 두산 테스나는 장중 17% 넘는 상승을 보여주는 아주 어마어마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종가에는 이제 그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오늘 또
어제 그 고점을 또 한 번 터치하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위원님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야죠. 네, 두산 테스나 차트 딱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느 구간에서 추천을 했느냐? 어느 구간에서 추천을 했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현재 하단에 나가는 89% 정도에 대한 수익률을 2월 4일 제외하고 본다로 해서 3월 6일 얼마 걸리지 않았거든요.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먹거리, 삼성의 파운드리에 집중하자고 말씀드렸죠. 이런 전략이 지금 현재 반도체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테스나 목표가 13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목표가 10만 5천 원 돌파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런 전략 하단에 나가는 QR코드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의 신고가 전략을 돌파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를 상향 조정시켜서 놓도록 합니다. 두산 테스나 점검했고요. 이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이 포트에 들어온 지 진짜 며칠이 안 된? 어제 날짜로 들어왔군요. 오, 성과가 너무나 단기간에 나와버립니다. 위원님, 추가 전략 챙겨주신다면요.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표현드렸어요. 반도체는 우리가 눌릴 때 사야 됩니다. 그게 가장 매력적이죠.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 아주 간단한 원리를 지금 제가 어저께 눌리는 구간에서 말씀드렸죠. 한 템포 눌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수익을 안겨준 종목. 목표가 4만 원까지 상향하면서 오늘 12.8% 수익에 우리는 매매적인 대응, 홀딩적인 대응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한 종목 저희 여의도 클래스 포트에 넣어볼 겁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도 반도체죠. 오늘도 반도체인데 대장 종목의 동생격인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익 QNC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 QNC가 글로벌 쿼츠 시장의 점유율 1위 기업이에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로 모든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고 있다, 부족 현상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에 대한 우리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익 QNC 지금 현재 구간이 우리가 조금 기다리고 있었던 조정에 대한 폭을 좀 보여줬던 자리이죠. 현재 구간에서부터 3월 달에 신고가 돌파가 나타났습니다. 신고가 돌파 위에 조정이 싹 나타났거든요. 오늘 다시 20선 위로 올라와 있는 이 저력.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를 기대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전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이에요. 4만 원 안내를 드릴 것이고요. 손절 라인은 2만 7천 원 잡으면서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표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QNC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가격대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십시오. 네, 잠시 뒤에 이제 무료 방송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 이제 깊은 이야기를 못 합니다. 김도영 위원님의 무료 방송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네, 다시 한번 물려도 반도체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원익 IPS는 오늘 또 급등이 나타난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추천드린 원익 QNC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눌림목 매수 전략 이것이 다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 많이 참여하셔서 내일도 수익의 길을 달릴 수 있는 그런 전략 받아보시고요.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를 통해서 김도영의 럭키세븐 소통창구 입장하시고 추가적인 전략 포인트 잘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주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면서 옥석 가리기 안에서 우리는 옥석이 되자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여 방법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릴까요? 포털 검색창에 접속을 하셔서 여의도 클래스 검색을 해주세요. 나오는 링크에 쭉 이제 스크롤해서 내려오시면 방송 입장 버튼이 있습니다. 빨간색 버튼 누르면 바로 김도영 위원님의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또 입장하셔서 많이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의도 클래스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도 좀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오면 좋겠죠. 내일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